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챕터 4까지 끝났으면 연소에 대한 제가 봤을 때 한 70%까지는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남았고 마지막 챕터가 이제 폭발이에요. 근데 폭발은 제가 이거를 따로 파트로 분류를 할까 하다가, 왜냐면 연소랑 폭발은 다른 거다 보니까 그냥 뒤에다 같이 붙여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소와 폭발은 조금 별도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폭발 단독으로 해서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어차피 연소가 중첩이 돼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폭발을 또 어떻게 보면은 연소의 조금 큰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소는 여기서 끝이다. 챕터 5에서. 아셨죠? 그래서 딱 챕터 5까지 마무리를 하고 연소에 대해서 정말 학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주간 모의고사를 지금 2번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벌써 보내드렸죠. 근데 이제 OX 문제도 제가 다 넣어드리니까 그게 일부러 넣어드리는 거야.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해서 OX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연습하기가. 본인이 이제 개념을 잡기가. 그래서 OX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드릴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왜냐면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벌써 5월이죠. 그쵸? 5월이 거의 다 지났어요, 또. 이게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올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그죠? 그 이제 중순이죠, 이제. 제가 어제 광주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광주 광역시. 경기도 광주 말고. 그래서 전라도 쪽에 제가 이제 학원 출강하는 쪽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는 전주 쪽에 나가지만 예전에 이제 광주 쪽에도 이제 나갔었는데, 가서 뭘 하고 왔냐면 그 합격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면접 특강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이제 소방 전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면접 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봤는데 이제 한 8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제 정말 축하한다. 1차 때 수고 많으셨고, 이제 요 관문만 이제 잘 넘기시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멋있는 소방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특강을 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2025년이 우리가 됐을 때 꼭 그 자리에, 또는 어떤 이제 면접 준비할 때 그때까지 갈 수 있게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앉아있는 학생들 보니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벅차오르기도 하고,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내년에 꼭 그 자리, 아니면 뭐 다른 쪽 이제 뭐 면접을 본인이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제가 가는 과정에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올해는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문제, 그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연구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집에서라도 좀 이제 계속적으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카페 쪽에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출석 체크라던가 또는 이제 공부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오늘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냥 카페에다가 내가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오늘은. 그리고 그걸 했으면 그냥 했다라고 이제 사진 한 장 정도 올려서 공부 인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지금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카페에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거를 위해서라도 독서실에 잠깐 앉아있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습관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년 3월에 어떻게 보면 시험 때까지 충분히 또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만 제가 이제 강의를 송출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직접 만나뵈지 못하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한데, 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의정부잖아요. 사무실이 의정부예요. 그 집도 의정부거든요. 의정부에서 가까우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강북에 산다 내가, 강북, 또는 뭐 의정부에 산다, 또는 뭐 저쪽 포천 경기 북부 쪽에 산다라고 하면은 오세요.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사무실에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커피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뭐 올라온다고 하면은 제가 뭐 서울까지 마중을 나가거나, 마중에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카카오톡이랑
그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해서 당연히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도 조금 소통을 하고자 제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폼도 하나 더 만들고 사업자 폼도 하나 만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언제든지 어려운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됐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챕터 5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앞에는 그냥 제가 약간 하고 싶은 말 제가 좀 했고요. 계속 수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수업할 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수업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직강이 있으면 또 학생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쟤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그죠? 그냥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자, 일단 보겠습니다. 챕터 5. 야,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가연물이 연소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그쵸?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또 이런 애도 나오겠죠.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연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연기가 더 큰 개념이에요. 연기 안에 가스가 있는 겁니다. 즉 연기는 내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가스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맡아봐야 돼. 맡아봐야 하는 거야. 맡아봤을 때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내가 어지럽고 이러면은 안에 독성가스가 있구나. 연소가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맡았을 때 당연히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연소 생성물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시각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람 심리를 흔들 수 있고 또 여기 보십시오. 생리적인 유해성이 돼. 이게 이제 뭐냐면 신체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위험한 거죠. 그럼 이 생리적 유해성을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애가 뭐 얘네들도 당연히 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연소가스다. 그래서 이 연소가스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근데 연소가스는 죄송하지만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소방에서 얘기하는 한 1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암기를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2회독 가면은 제가 뭐 몇 개를 더 추가를 시켜드리든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연소가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됐나요? 그 연소가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연소가스는 일단 우리가 뭐가 정해져 있다? 독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얘로 표현을 합니다. 허용농도. 근데 이 허용농도 단위가 ppm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허용농도 ppm 값이 높다. 그럼 그만큼 얘는 허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독성이 그나마 괜찮은 거고 허용이 적게 된다. 허용이 적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극소량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독성이 센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허용 농도가 작은 애들이 위험한 거예요. 적게 허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라는 가스가 허용되는 농도가 500이고 B라는 가스가 허용되는 농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499까지는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500 정도의 농도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죽는 거고 얘는 0.9까지는 사람이 괜찮은데 1부터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허용 농도가 낮은 애들이 위험하다. 허용 농도가 높은 애들은 독성이 낮아서 그나마 안전하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독성 허용 농도라는 걸 표현하는 걸 TLV 수치라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LC 수치라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TLV 수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작업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LC 같은 경우는요 흰 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 농도에서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이 가스는 이 정도 농도에서 사람이 위험하더라. LC50 수치는 흰 쥐를 가지고 그걸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TLV와 LC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썼던 게 TLV, LC는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쓰는 건데 소방은 아직도 TLV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TLV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TLV 수치가 200 이하면 우린 독성,
읽어만 보세요. 1ppm 미만은 맹독성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갔을 때는 요 수치를 살짝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LC 수치는 500에 200이래요. 그래서 500 이하면 독성, 200 이하면 맹독성. 그러니까 맹독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한테 안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독성가스로 분류를 하는데 아직 소방은 TLV를 사용한다. 그래서 밑에 TLV가 뭐고 LC가 뭔지 제가 넣어놨고요.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이라는 단위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뭐가 나와요? 이제 연소가스의 종류 및 특성이 나와요. 자, 23년도에 뭐 전체적인 문제도 나왔었고 각각의 가스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저는 대표적인 가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연물이 연소가 됐을 때 산소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독성가스와 그리고 산소가 충분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스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불완전연소 생성물의 일산화탄소, 완전연소 생성물의 이산화탄소. 걔네들이 어떤 가연물이 됐을 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가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얘기했죠. 자, 일산화탄소는 무슨 연소 시에 나오는 가스입니까?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가스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허용 농도가 50이래요. 50. 허용 농도도 보셔야 돼요. 50 ppm. 그러니까 지금 가보니까 독성이네요. 왜냐하면 200 미만이니까요. 맞죠? 20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불완전 연소라고 했고요. 산소 부족. 공기보다 가볍죠. 왜냐하면 탄소는 분자량이 12. 그죠? 탄소가 원자량이 12, 그리고 산소 원자량이 16. 두 개 더하면 28. 얘가 CO의 분자량이네요. 그럼 얘는 공기보다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죠. 왜냐하면 29보다 작으니까. 그럼 위로 어떻게 돼요? 뜨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어떻다? 가볍다. 그리고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어요. 유독성 기체래요. 비중이라고 표현해 놓은 건 결국 얘를 29로 나눠주면 공기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 정도 나오더라. 독성은 큰 편이 아니지만 화재 시 다량 발생하고 거의 모든 화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큰 편이 아니라는 게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가스와 비교했을 때 큰 편이 아니래. 그리고 미음번, 요거 포인트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애하고 만난대요. 그래서 COHB, 그죠? 얘가 되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한대요. 원래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우리 혈액에서 얘를 해주는 애인데 산소를 너 저리 가 하고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일산화탄소가 거기에 붙는데요. 그럼 체내에 계속 뭐가 도는 거야 이제? 일산화탄소가 도는 거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뭐를 쓸 때? 연탄을 쓸 때. 그 연탄이 불완전 연소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일산화탄소. 그죠? 그럼 그 일산화탄소가 계속 잘 때 체내에 축적되니까 어지럽고, 그죠? 두통 있고, 구토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연탄 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콜록콜록대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막 동치미 먹고 막, 그죠? 요즘은 뭐 연탄 쓰는 세대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정말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뭐 3시간 노출이 됐든 1시간, 이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거를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내 말은. 농도를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일산화탄소하고 비교해서 볼 게 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무슨 연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완전연소. 그치? 그럼 완전연소니까 뭐가 충분했을 때? 산소가 충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소 생성물, 연소 가스 중에 하나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봐봐요. 허용 농도가 5000이래요. 일산화탄소는 얼마였죠? 50이었죠. 얘는 5000이네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50이니까 허용 농도가 되게 작은데 얘는 허용 농도가 어때요? 엄청 크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0이 안 되면 독성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럼 독성이 아니네요. 독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허용 농도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위험한 이유가 있죠. 뒤에 가보면. 자, 일단 공기보다 무겁대요. 무색무취.
왜냐면 얘 분자량, CO2 분자량이 44죠.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그렇지. 29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비중인 1.5가 나오겠죠. 맞나요? 요거 하나. 그리고 얘는 불연성 물질이에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시 발생을 하는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로 쓴다? 약재로 쓴다. 그리고 더 이상 산화하지 않고 산소를 공급해주지도 않고. 맞죠? 대신에 일산화탄소는 무슨 물질이에요? 가연성 물질이죠. 그럼 보세요. 리을번.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독성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독성은 괜찮아. 근데 얘가 위험한 이유. 얘가 늘어나면 주변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호흡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숨이 가빠지겠죠. 그럼 숨이 가빠진다는 건 헐떡이게 된다는 거고, 그 헐떡이게 되면 주변의 가스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흡입할 수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호흡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유해가스 흡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들 조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십시오 하셨죠? 그냥 요 정도 농도가 됐을 때 호흡곤란부터 해서 뭐 의식상실, 사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특징 구분 지어서 두 개를 어떻게 보면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산화탄소가 얼마라 그랬어요? 50이라 그랬죠? ppm이 얘는 100배예요. 100배. 5000. 아셨죠? 허용 농도가 100배만큼 더 허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안전하더라. 안전성 면에서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이산화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아황산가스, SO2. 이게 허용 농도가 오래요. 오 잘 체크하시고요. 황 또는 유황, 이게 같은 말이야. 유황, 황. 황이 함유된 물질, 유황이 함유된 물질이 완전 연소 시에 나온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SO2 풀었잖아요. 이 문제. 얘가 분자량이 64였고 우리 PV는 N분의 WRT에서 그때 물질이 얘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황이 완전 연소할 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반응식도 봤잖아요.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오더라. 그렇죠?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황이 함유된, 유황이 함유된 물질이 동물의 털, 고무와 일부 목재류 등이 연소하는 화재에서 발생하며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자극성, 유독성. 그리고 요게 함유된, 그죠? 황이 함유된, 유황이 함유된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탔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얘가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눈이나 호흡기에 어떻게 된대요? 자극을 계속 주고 눈의 점막을 뭐하게 한대요?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물과 만났을 때 산성비가 내릴 수 있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제가 같이 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산화황과 황화수소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산화황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훨씬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황화수소. 아셨죠? 그래서 허용 농도가 얼마예요? 얘는 10이에요. 황화수소는 허용 농도가 10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황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황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유기화합물인데 뭐가 됐대요? 이번엔 불완전 연소. 자, 얘는 완전, 얘는 불완전. 무색의 기체다. 얘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포인트가 요거죠. 달걀 썩는 냄새. 꼭 알고 있어야 돼. 달걀 썩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 황화수소는 달걀식, 황화수소는 달걀식. 됐습니까? 그리고 황불완전 연소, 이런 것들. 후각마비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5번 시아나수소, 청산가스, HCl.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는 게 요 분자식 있죠. 요거를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얘를 주면 얘를 같이 줘요. 일반적으로. 아셨죠? 근데 이제 한 번씩 눈으로 보실 필요는 있죠. 청산가스. 자, 허용 농도가 몇이에요? 요것도 10이네요. 자, 질소 성분 합성수질이나 동물 털의 불완전 연소 시 나일론, 인조견,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자, 요런 게 탈 때, 자,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질소 성분의 합성수지류가 타거나 나일론, 우레탄, 요런 게 탈 때 나올 수 있대요.
적게 나온대요. 근데 얘를 포인트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얘를 포인트로 보십시오.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을 유발한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을 유발하는 가스는 얘고. 그죠? 헤모글로빈 없이, 그죠? 헤모글로빈 없이 결합하지 않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 이름이 뭐라고요? 시안화수소, 청산가스. 이런 것들 특징 잘 잡아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도 기출문제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허용농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암모니아 25. 질소함유물인 열경화성 수지. 질소함유물인 열경화성 수지. 플라스틱이죠. 나일론 이런 게 탔을 때 나온대요. 그리고 눈, 코, 인후, 폐 이런 데를 자극한대요. 자, 대신에 여기도 포인트를 얘로 보시면 좋습니다. 뭐로 사용한대요? 냉동시설의 냉매. 암모니아. 냉동시설의 냉매. 독성가스입니다. 이런 거 다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7번. 아크릴로레인. 자, 얘는 단독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허용농도가 0.1짜리예요. 그래서 허용농도 0.1짜리가 이 두 개 있어요. 아크릴로레인과 포스겐. 이 두 개가 허용농도가 정말 낮죠. 그럼 얘는 정말 맹독이 있는 거야. 극소량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죠? 이름이 아크릴로레인, 포스겐. 그래서 독성 허용농도가 0.1. 길죠. 아크릴로레인. 읽기 힘들어요. 아크릴로레인. 요 정도 보시고요. 0.1. 그리고 석유가 탈 때 많이 나온대. 유지. 특히 석유가 탈 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유리화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맹독성이다. 그리고 수분과 접촉하면 뭐 아크릴산이 될 수도 있대요. 얘는 0.1을 포인트로 잘 보시고요. 8번. 염화수소. HCl. 요것도 독성 허용농도가 5네요. 얘는 PVC가 탈 때 많이 나온대요. 그냥 플라스틱 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전선 피복 있죠. 전선 피복. 이게 전선 피복이거든요. 우리 핸드폰 충전기 보면은 안에 전선이 안 보이잖아요. 겉에 뭐가 쌓여있기 때문에. 피복이 쌓여있기 때문에. 걔가 탈 때 나온대요. 그리고 플라스틱 배관이 탔을 때 나올 수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배관. 됐죠? 그리고 이것도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금속 부속시키고 호흡기도 부식시키고 점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답니다. 요거는 염화수소 보시고 포스겐. 자, 요것도 허용농도가 0.1짜리라고요. 예전에 이런 소화약제가 있었어요. 얘가 할론 소화약제였거든요. 할론 104. 근데 얘를 사용하면 소화력은 정말 좋은데 얘가 나온대요. 그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허용농도가 0.1짜리인데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PVC 이런 애들이 탈 때 조금 나온대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 대량 학살용에 사용된 가스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잔인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포스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산화질소화합물. 자, 이거는 1산화질소와 뭐가 있대요? 2산화질소가 있대. 그죠? 1산화, 2산화. 녹스. 녹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X가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 허용농도는 1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실래요? 질산셀룰로스, 폴리우레탄 요런 게 탔을 때 나올 수 있대요. 그쵸? 그리고 질소화합물이 그냥 탔을 때 나올 수 있다. 무슨 화합물? 질소화합물. 생성되는 가스다. 그리고 11번 불화수소. 허용농도가 3. 유리를 부식시키고 사람의 시력을 상실시킨답니다. 요거 허용농도는 동그라미다 쳐주세요. 불화수소나 브로마수소. 유리를 부식, 사람의 시력을 상실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방해염수지류가 탈 때 발생하는 게 브로마수소래요. 그리고 상온상압에서 물에 잘 용해되는 특징을 갖는답니다. 간단하게만 표현해 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간부기출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불화수소나 브로마수소는 최근에 허용농도 문제가 공채 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약간 맡길게요. 외워오라고 다음 시간까지. 됐나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소방학개론 수업을 하기 전까지 좀 주말을 이용해서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기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소 가스고요.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연기라는 게 나오죠. 이제 연기가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연기가 나왔을 때 연기 안에는요. 연기가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얘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 눈이에요. 눈으로 보는데 이 안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섞여 있습니다. 절대 기체만 있는 게 아니야. 액체도 있고 고체도 다 섞여 있어요. 고체와 액체와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기체 혼합물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연기라고 하고 내가 코로 맡았을 때 맡을 수 있는 걸 연소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연기 입자 크기는 정말 작대요.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입자 크기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가보세요. 연기 유동 속도. 근데 연기 유동 속도는 암기 수평 방향일 때 1, 수직 방향일 때 3, 계단, 대각선 방향일 때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 3, 5 대각선. 됐습니까? 요거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다. 좋다. 자, 연기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기 유해성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인간의 판단 능력 저하, 산소 결핍 호흡 곤란, 일산화탄소 중독, 패닉, 공포, 그쵸? 더욱 악영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계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내잖아요. 실외 계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외 쪽에서는 굳이 유동 속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바깥이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리고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장애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시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생리적인 거. 제가 뭐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이게 제일 위험하다 그랬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연기 색상이 백색이 있고 뭐가 있대요? 흑색. 근데 이게 특징이 여러분들 백색 연기는 연기 안에 뭐가 많대요? 수소가 많대요. 맞나요? 그리고 흑색 연기는 뭐가 많대요? 안에 탄소가 많대요. 그리고 백색 연기는 초기, 흑색 연기는 초기 이후. 근데 이게 되게 이론적인 거거든요. 맞나요? 이게 초기에 검은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수소가 많고 탄소가 많은 거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색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연기 농도를 측정한대요. 근데 연기의 농도라는 게 이제 연기가 짙은지 또는 이제 옅은지 또는 연기량이 많은지 또는 연기량이 적은지를 이제 농도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중량 농도 측정법이라는 게 있고 입자 농도 측정법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 중량 농도 측정법은 연기를 그냥 저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 무게. 입자 농도 측정법은 내가 연기에 입자를 세주는 거야, 그냥.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얘는 무게 측정. 그죠? 얘는 뭐를 측정한대요? 입자수, 개수. 자, 투과율법. 자, 요거 보세요. 소방에서는 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광계수법이라고 얘기해요. 연기 속에서 투과되는 빛의 양을 감광계수로 표현을 했대.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 우리는 뭐 당연히 연기농도 측정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 메인으로 보실 건 요 투과율법을 조금 메인으로 잘 봐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감광계수라는 걸 이제 따로 볼게요. 자, 메타의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단위거든요. 그러면 메타의 마이너스 1이니까 감광계수는 결국은 앞을 볼 수 없는 거리를 이제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감광계수가 늘어나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 있죠. 얘는 줄어들어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제 이해를 시킬 때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 빛이 있대요. 빛이 한 10 정도가 들어갔대요. 근데 연기를 통과하니까 여기가 한 8 정도 됐대. 그죠? 그럼 감광이 몇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맞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불이 더더욱 커져서요. 여기가 연기가 더 많이 난 거야. 그럼 똑같이 10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6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감광이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맞죠, 여러분들? 감광이 늘었죠? 그러니까 감광이라는 건 빛의 감소죠. 그래서 감광이 지금 4가 된 거죠. 여기는 2가 된 거죠.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4가 지금 준 거죠. 그럼 지금 광이 줄었네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감광계수가 2일 때와 감광계수가 4일 때 어디가 더 앞이 잘 보일까요? 당연히 2일 때가 더 잘 보이겠죠. 맞습니까? 즉 감광계수가 2일 때보다 4일 때 특징, 감광이 더 많이 된 거고 그에 따라서 감광계수가 늘었으니까 우리는 앞을 볼 수 있는 뭐가 줄었다? 가시거리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감광계수가 늘어나면 가시거리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비례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반비례.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점점 주니까. 그래서 밑에 그걸 표현한 램버트 비어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 거기 가보면 동그라미.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들. 굳이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요 CS가 감광계수고 L이 가시거리거든요. 서로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비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요 식에서 그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 보세요.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관계. 요거는 암기. 자, 내가 감광계수가 있는데 1, 3, 5, 1, 13이래. 어떻게 된다고? 1, 3, 5, 1, 13, 1, 3, 5, 1, 13. 자, 점점 감광계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가시거리는 처음에는 좀 보이다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1, 2, 3 외우세요. 1, 2, 3 외울 때 그리고 거꾸로 5, 3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1이죠? 그럼 대략 1. 그냥 1은 1로 가져가세요. 1에서 2m지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10이죠. 10. 2, 5, 10 뭐라고 여러분들? 2, 5,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광계수에 따른 가시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때 감광계수가 0.1일 때 가시거리가 20에서 30m가 보일 때 상황. 그때는 화재 아직 뭐래요? 초기래요. 초기. 그리고 초반에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농도래. 그리고 미숙지자. 즉 그 건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 피난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처음 와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맨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피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피난하기가 어렵다. 초기, 연기, 미숙.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때는 숙지자도 도망가기 힘들대. 하나 더 늘어요. 어둡대요. 그죠? 하나 더 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최성기래요.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는데요? 얘가 안 보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초연한이 약간 청초하다? 약간 여자분이 약간 이제 청초하게 이제 생긴 거예요. 초연한 미숙이와 숙자가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여기는 따로 외워주시고 초연한 미숙이와 숙자가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그나마 마지막까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다 그랬죠? 네, 저의 암기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기 유동이 나와요. 요 네 번째.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연소 빨리 끝내고 이제 화제 쪽으로 얼른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진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공부해야 될 양은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목, 제가 해야 될 목 서로 간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